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춘분입니다. 추웠던 겨울도 이제 끝나가고 이제 봄이 이제 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 하니까 지난주에 꽃샘추위로 좀 추웠던 것도 물러갈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사주를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 거 풀이하기 전에 이 사주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풀이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푸는 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푸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고급 과정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하는, 알기 쉽게 이제 풀이하는 부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그 정도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좋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는 이상 누구의 사주를 가지고도 좀 풀 수 있게끔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8살 된 여자분 사주를 볼 건데요. 이 사주는 이제 어떤 사주인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주 어떤 실력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주는 이제 추골에 태어난 개축일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이렇게 이제 일주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후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물론 모든 사주가 이제 조후를 다 따지긴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조후를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 갑을목 사주하고 일간이 경신금 사주. 그래서 그러한 사주는 이제 여름에 태어난 갑을목은 수의 기운을 반기고 겨울에 태어난 갑을목은 화의 기운을 반긴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경신금은 따뜻한 화의 기운이 좋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외의 사주도 이제 조후를 살펴야 되는데, 조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조후를 먼저 따질 것인가, 용신을 먼저 따질 것인가. 근데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우선 용신이 더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후도 따지고 통관하는 것도 따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주는 이제 토국수에서 칠살격이죠. 칠살을 쓰는 사주고, 지장간을 보면 이제 개신기가 되는데 천간에 어떤 칠살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칠살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 그러면은 이제 지지에 있는 칠살을 중심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칠살격이니까 식신으로 이렇게 식상방으로 흐를 때가 목국토, 그러니까 칠살은 이제 흉신이니까 극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식상방으로 흐를 때가 좋고, 대신 칠살은 재운으로 흐르면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화생토 해가지고 칠살이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니까 이럴 때는 어렵고, 그 다음에 칠살격에 인으로 흐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렸을 때 목의 기운이 좋고, 나이 들어서 화의 기운은 좀 힘들 것이고 말년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만에 사주를 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를 바로 보고 월지 대비해서 대운 방 가지고 이제 이 사주는 초년이 괜찮고 중년이 조금 힘들 것이고 말년이 괜찮을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초 만에 푼다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주는 8글자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원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운풀이하고 그 다음에 세운까지 들어가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칠살격이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직업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쓰는 사주다. 살은 옛날로 따지면 무관이다, 그 다음에 정관은 문관이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기 이전에 살을 쓰는 사주는 뭔가 정확하고 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되고 잘못된 걸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술 같은 쪽에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살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쓴다고 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뭐 그 의료계통이나 검찰, 경찰, 군인 뭐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직업은 한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직업을 정확히 이 살만 가지고 찝어낸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을 쓰는 그런 쪽,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웹 디자인 쪽에 뭐 이런 거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그 칠사를 쓰니까 뭔가 잘 되고 잘못된 걸 정확히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사주가 이제 원국에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제 비견이 이렇게 재를 극하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가 일단 손상이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토다 화회 해가지고 이 토가 많아서 그 화가 빛을 잃는 거죠. 그러면은 통상 지지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궁성이 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궁은 자식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은 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 운이 없겠구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자식 운이 없겠구나.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에는 어디에도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나한테 수생목해서 식신이나 상관, 여자한테는 자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나타내는 목의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식궁이 깨지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자식운이 약하겠구나. 자식을 두기 어렵거나 아니면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 사주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을 보면은 이 사람이 육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십성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계축 해가지고 나와 내 남편의 어떤 모습을 갖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체도 여기는 이제 부모 그 세대의 그 부모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재를 치는 모습이니까 재가 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토다 화해에서 재가 깨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궁에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그 어머님이 재가를 하는 이 사주는 이제 금의 기운도 약한데 금은 대신 이렇게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운은 그렇게 약하다 볼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재운, 부친의 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해서도 자식을 두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는가. 특히나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사주 원국에 그 자식 운이 없지만 운에서 이렇게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일찍 결혼들 하면은 자식을 둘 수 있지만, 만일에 30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준다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자식 두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그 사주를 풀다 보면은 자녀운이 다 있지만 늦게들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운이 약한 사주는 옛날 같으면 막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그러면 자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자식으로 인한 아픔은 있을 수도 있어도 만일에 30 이후에 늦게 결혼한다 그러면은 자녀 두기도 쉽지 않다. 특히나 남자가 자녀운이 강한 남자를 얻지 않으면은 본인도 약하고 남자도 약하고 그러면 자녀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20대 을묘 대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은 나한테 식신이 되는 거고 지지로선 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축 합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하기 때문에 올해 뭔가 직업을 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궁에 충이 되거나 합이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그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길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그렇게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합이 들어오면은 누군가 내 남자 아니면 또 여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병호 정미에서 당분간 화의 기운으로 흐르면은 나한테는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민년이 되더라도 정민년이 되면은 이제 이 충미충이 되니까 그때 또 직업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직업을 좀 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도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금의 기운으로 갈 때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주도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50 정도 돼가지고 무게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정관을 잡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무토가 바로 들어오면 관살 혼잡이 돼서 어려움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을 잡고 살을 쓰는 사주로 계속 돼 있지만, 이때 들어오는 모습은 이제 축오 원전살에다가 정관이 잡히기 때문에 내 일하는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또 내 남자하고의 어떤 강한 이별, 이혼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자체도 남자운이 좀 약한 사주죠. 이렇게 사주에서는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 사주도 한 번 결혼하지는 않고 한 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부모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또 한 남자하고 해로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식운도 좀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다시 이제 금의 기운으로 들어오면은 살에 어떤 인이 들어오니까 괜찮지만, 이 중년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나하고 진짜 잘 맞는, 여기 보면은 만일에 유금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야 내가 궁합이 잘 맞아서 또 헤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주가 또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사주가 배우자운이 안 좋으면은 상대 남자도 배우자운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유금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찾아서 그분하고 결혼해라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내 사주대로 남자운이 약하면은 이혼 내지는 이별수가 생기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운이 약하면은 자기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그걸 못 찾고 결국은 또 여자하고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질 못하고 꼭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알면서도 행해서 결국은 그 시기에 그런 폐를 겪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육친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궁합을 보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하라 하더라도 실제 결혼이 그런 사람하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의 기운, 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다 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사주가 남자운, 그 다음에 자식운, 그 다음에 아버지운이 약한 그런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